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알미뉴스타 우리 김성훈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핫한 이슈가 네. 장 시작하자마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봅니다. 여러분,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이 장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포지오티닙이라는 이 약물에 미국의 FDA 혁신 치료제에 지정을 못 받았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장 시작하자마자 약세였는데요. 포지오티닙 혁신 치료제 지정 미국의 FDA 신청을 했으나 지정받지 못했다. 지금 진행 중인 스펙터클 이상 토대로 가장 빠른 허가 승인 절차 계속 예정대로 FDA와 계획 절차를 밟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래서일까요? 주가의 약세는 조금 낙폭을 줄였습니다. 네.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오늘 보니까 마이너스 한 10%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한 자릿수로 좁혔다는 데 의의가 있는데 뭐 장기적인 플랜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이제 질병 치료에서 우리가 FDA 혁신 지정 이제 치료제 제도가 있는데 뭐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또 실망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원래는 환자 등록이 내년 1분기에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중간 결과 발표가 사실은 내년 하반기에 예정이 돼 있던 건데 관계사였던 이제 파트너사가 스펙트럼이 이제 미리 좀 이런 혁신 치료 제도를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미국의 FDA에 요청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 네. 사실은 뭐 우리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그 측면으로서 오늘 하락을 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렇죠. 앞으로의 근데 행보는요? 사실 뭐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 결과 발표가 원래는 내년 하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으로 한미약품의 주가는 이런 이 포지오티닙도 굉장히 중요한 항암 신약이지만 앞으로에 있을 뭐 당뇨병 치료제, 표적항암 치료제, 임상 이상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 내년에 우리가 결과 발표 도출이 많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는 추가적인 단기 하락도 염두를 해야 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자기적인 플랜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주가 하락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뭐 일단 시장 진입에 지금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손실폭이 조금 있는 한미약품 주주 분들에게서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해도 그렇게 늦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포지오티닙에 관한 개발 일정과 프로그램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고요. 한미약품 측은 임상 이상 결과를 토대로 곧바로 시판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항암 신약 등 치료제가 절실한 분야에서는 임상 이상 결과만으로 시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연구를 위한 환자 등록은 내년 1분기에 완료하고 중간 결과 내년 하반기 중 발표 계획. 자, 단기적인 흔들림일까요? 오늘 주가 장 시작하자마자 10%가량 출발 하락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5%가량으로 반 정도 낙폭을 줄여놨습니다. 장기적인 기대가 유효하다라고 오늘 한미약품에 대한 판단해봤고요. 오늘 변동성 굉장히 크네요. 오늘 특징조로도 볼 수 있습니다. FDA 혁신약 지정 무산으로 오늘 약세. 오늘의 이슈는 금리 인상에 대한 미국 이슈죠. 예상대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근데 내년도 금리 인상 추이를 2회로 낮춰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는 불확실성. 연준이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2.25에서 2.5%로 올리고 올해 네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3월, 6월, 9월 그리고 지금 12월까지 2018년도에 네 번째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의 기준금리 차이는 일단 다시 0.75%포인트로 확대됐어요. 근데 내년도에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줄여지겠다. 이 부분도 사실 예상했던 부분인데요. 네. 그 시각을 보면 비둘기적과 매파적인 시각이 되게 공존했다라고 이번에 금리 인상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뭐 항상 그 연준의 발언에서 지켜볼 게 언급했던 문구 관련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은 지금의 경기 상황에 부합했다라는 발언을 전체 시장에서는 그 발언이 문구가 삭제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모았는데 그 발언은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대차제도표 축소의 변화의 정책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금리의 인상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트럼프의 그런 그 관련된
그런 압박에는 그렇게 굴하지 않은 모습을 네. 보여줬고 하지만은 내년 정도에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을 2차례 정도만 하겠다라고 예. 우리가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파적과 비둘기파적이 공존하지만 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금리 동결 정책과는 사실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관련된 강경책은 계속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는 투자 심리는 뭐 연말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위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비둘기파적인 성향과 매파적인 성향이 공존하느냐, 공존하다고 분석이 되느냐. 일단 연준이 내년도에 금리 인상 획수의 전망을 2회로 낮췄습니다. 사실 3-4차례 네. 내년에 금리 인상이 예고됐었는데 2차례로 낮춘 것만으로도 시장에 통화 완화적인 신호를 보낸 게 아니냐라는 비둘기파적인 성향. 근데 매파적인 성향은 연준의 개별적인 금리 인상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서 여전히 17명 중에서 6명이 내년에 3차례의 금리 인상 전망을 고수했다라는 것은 역시 매파적인 성향도 빼놓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뭐 네. 연준에서는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우리가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지금의 그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은 갖고 있지만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트럼프의 이런 그 관련된 이제 시장의 상황의 언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경기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경기에 부합하는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문구를 계속해서 넣으면서 관련돼서의 금리 인상에 무리한 금리 인상은 아니었다라는 피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의 성향은 유지하되 아까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좀 위축해서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러한 이 동향적으로 그 충돌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돌은 어느 정도 무마시키려는 전략도 제가 봤을 때는 내포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성장률 보입니다. 전망치는 하향 조정됐죠. 네네 맞습니다. 3.1%에서 3%로 네. GDP 성장률의 전망치를 내려잡았고요. 내년도에 2.5배에서 2.3%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어제 곽상준 지점장이 이번 주와 다음 주의 향방이 내년 1월을 가늠할 매우 중요한 주간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금리 인상 부분 체크해봤습니다. 최근에 핫한 건 수소차와 관련한 테마죠. 폭주하는 수소차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어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 한번 확 오르다가 다시 급락하다가 오늘도 또 몇몇 종목들의 이상 급등이 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이에요. 이상 급등에 일단 투자주의보, 수소차 관련주가 많게는 40~50%씩 단기 급등을 했는데 일부 풍국주정과 같은 종목들은 단기간에 100%가량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 삼화전기와 우리산업홀딩스의 주가만 보더라도 단기간에 급등 성향을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GMB코리아나 EM코리아, S퓨얼셀, 사실 그 중소형주 종목들도 이렇게 테마가 형성되고 있어요. 현대차가 끌고 정부 정책이 이끌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소형주가 더 테마 형성에 시현되고 있습니다. 한원시스템, 뉴로스 상승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유니크나 풍국주정 등 일부 종목의 100% 넘게 단기 급등에 대해서는 일단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이상 현상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이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분별하게 오르는 것 중에 좀 그래도 주요하게 보는 수소차 관련주가 있으세요? 사실은 지금 수소차 관련해서의 이 실적 성장이 나오는 종목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은요? 왜냐하면 글로벌적으로 전기차와의 그 흐름하고는 좀 별 다른 모습들이 보이는 게 글로벌화된 상용화가 전기차는 이미 시현이 됐고 수소차 관련돼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지금 수소차에 2030년에 8조 투자거든요.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당장 수소차 관련돼서의 상용화는 전기차보다는 좀 늦은 수순이다라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이제 이 수소차 관련돼서 뭐 핵심 부품으로 말하는 뭐 전동 컴프레서라든가 그리고 전자 워터 펌프 즉 제어 밸브 그래서 관련주로 뭐 원료 관련돼서는 풍국주정이라든가 제어 밸브 관련돼서 유니크. 근데 네. 실상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수소차 관련들에서 핵심 부품으로 생산하는 비중은 얼마 아직까지는 되지 않는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테마적인 형성, 글로벌 이 증시가 위축되면서 이 그런 관련 세력들이 사실은 이런 호재성 이슈로서 한순간에 몰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한 타임 우리가 늦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 고점에서 상당 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보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보다는 단기적으로 일단 이슈가 어느 정도 끝나가고 나서 추가적인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올 때 접근하시는 것이 더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니크 얘기해 네. 주셨잖아요. 네. 일예로 여러분 유니크는요. 올해 3분기 영업 손실이 28억, 순손실이 2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하는 등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종목 유니크.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은 47만 3천여 주를 순매도했지만 개인 투자자는 47만여 주를 순매수했다. 근데 이 유니크라는 종목은 그러니까 수소차를 전반적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고 그 일부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성향이요. 그렇죠. 그런 일단- 걸 조심하자라고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오늘도 뭐 10% 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풍국주정 뭐 등등해서 4, 5%씩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2030 수소차 관련 정책, 현대차의 조 단위의 투자 계획 이렇게 한꺼번에 이슈가 터졌는데 이들 종목들 좀 더 살펴봐야 되겠네요. 살펴봤습니다. 수소차 테마까지 알아봤습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읽는다 함께했습니다.